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의 보호자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3일 전부터 식사를 거부하고 기운이 없으셔서 감기약을 드렸는데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급히 병원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흉부 X선을 찍어보니 양쪽 폐에 하얗게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체온은 36.8도, 기침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성 폐렴의 모습이었죠. 다행히 이 환자분은 빠르게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병원에 오는 시간이 하루만 늦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저는 20년간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폐렴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감기인 줄 알았다며 늦게 오시는 노인 폐렴 환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함께 해주세요. 진료실에서 본 겨울철 폐렴의 실체. 제 진료실에는 겨울이 되면 폐렴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 사이 응급실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로 가득 찹니다.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감기인 줄 알았어요. 열도 별로 안 나고 기침도 심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지점이 노인성 폐렴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의 폐렴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찰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폐렴의 세 가지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 계절적 요인입니다. 겨울철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됩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난방이 된 실내로 들어올 때, 혹은 따뜻한 실내에서 찬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런 온도 스트레스가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30% 이상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기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생활하시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폐렴 구균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녀가 호흡기로 들어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2m 반경에 퍼집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와 세균의 이중 공격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독감에 걸린 후 일주일쯤 지나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오시는 분들입니다. X선을 찍어보면 폐렴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도 점막을 공격하면 점막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문제없던 폐렴 구균이 손상된 점막을 뚫고 폐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2차 세균 감염이라고 부르는데 독감 환자의 약 30%에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폐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관지 섬모운동이 느려지고 기침 반사가 둔해지며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폐가 늙는 겁니다. 젊을 때는 기관지에 균이 들어와도 섬모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가래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서 균이 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를 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의 95%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노인 인구에서는 폐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이것이 제가 겨울철만 되면 환자분들께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진찰실에서 발견하는 위험 신호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열도 안 나는데 폐렴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노인 폐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전형적 증상입니다. 제가 진찰할 때 주목하는 노인성 폐렴이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1.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드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밥을 안 드세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인 폐렴의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식욕부진입니다. 제 경험상 원인 불명의 식욕부진으로 오신 어르신 10명 중 3에서 4명이 폐렴으로 진단됩니다. 왜 그럴까요? 폐렴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고열과 기침이 먼저 나타나지만 노인은 식욕부진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2. 의식 변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자꾸 헛소리를 해요. 평소엔 길을 잘 찾으시는데 오늘 화장실을 못 찾으세요. 이런 증상을 의학용어로 선망이라고 합니다. 노인 폐렴 환자의 40%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폐렴으로 인해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반드시 폐렴을 의심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신호 3. 호흡 양상의 변화.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는 맑은 바람 소리가 나지만 폐렴이 있으면 거품 끓는 소리,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호자분들이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숨을 가쁘게 쉬시거나 누워 계실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호흡수가 분당 20회 이상으로 빨라지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신호 4. 청색증.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입술이나 손톱이 파래지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혈액 속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신호 5. 기저질환의 급격한 악화. 당뇨병 환자분이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거나 신부전 환자분의 부종이 갑자기 심해지면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렴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폐렴 발병률을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일반인보다 7.7배에서 9.8배, 심혈관 질환자는 3.8배에서 5.1배, 당뇨병 환자는 2.8배에서 3.1배 높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폐렴이 발생하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단실에서의 진실, 검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들. 선생님, X선에 뭐가 보이나요? 흉부 X선을 찍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이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 정상적인 폐는 검게에 나와야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노인 폐렴을 진단할 때 저는 3가지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합니다. 첫째, 흉부 X선 검사입니다. 폐렴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 폐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양쪽 폐 모두 침범되었는지, 흉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흉수가 있다면 폐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혈액 검사입니다. 백혈구 수치, CRP 염증 수치, 프로칼시토닌 등을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과 간 기능도 같이 확인해서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할지 결정합니다. 셋째, 산소 포화도 검사입니다.
손가락에 작은 집게 모양의 기계를 끼우면 즉시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인데 90%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85% 이하면 중환자실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신 분과 3, 4일 지나서 오신 분의 예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열증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60%, 수막염으로 진행하면 사망률이 80%에 이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치료실에서의 처방, 어떻게 치료하나요? 선생님, 폐렴이면 입원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진단 후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 폐렴의 경우, 젊고 건강한 분이 가벼운 폐렴에 걸렸다면 외래에서 항생제 처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대부분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중등도 이상 폐렴의 경우 입원해서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먹는 약보다 주사가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간 항생제 치료를 진행합니다. 항생제는 폐렴을 일으킨 균의 종류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장 흔한 폐렴 구균에는 페니실린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사용하고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면 마크로라이드나 플루오로키놀론을 추가합니다. 중증 폐렴의 경우 산소 포화도가 낮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고농도 산소 치료, 때로는 인공호흡기 치료도 시행합니다. 중환자실 노인 중증 폐렴의 사망률은 35%에서 50%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반응 확인. 항생제 투여 후 48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열이 떨어지고 호흡이 편해지면 항생제가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호전이 없으면 항생제를 바꾸거나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발병 3주에서 4주째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심한 경우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시작 후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효과적입니다. 세균성 폐렴도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예방실에서의 조언, 폐렴 막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환자분께 퇴원 교육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예방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폐렴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처방 백신 접종. 선생님, 주사 맞으면 폐렴 안 걸리나요? 완벽한 예방은 아니지만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65세 이상 모든 환자분께 두 가지 백신을 권장합니다. 하나는 폐렴 구균 백신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65세 이상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접종 후 2, 3주면 건강한 성인이 80% 이상에서 항체가 생기고 침습성 폐렴 구균 감염증을 50%에서 8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의 항체는 5년 정도 지나면 감소할 수 있어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감 백신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독감이 폐렴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독감 환자의 30%가 2차 세균 감염으로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처방, 생활 습관.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손 씻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호흡기 감염이 5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하루 3번 각 10분씩 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춥다고 창문을 꽁꽁 닫아 두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환기를 하면 실내 바이러스 농도가 90% 이상 감소합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마트, 병원,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폐렴에 걸린 분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온 후 발병하셨습니다. 세 번째 처방, 금연. 폐렴 발생의 약 30%가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섬모를 마비시키고 점막 방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금연은 폐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처방, 영양 관리. 영양 결핍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D 보충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당부. 진료를 마치며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폐렴은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20년간 수많은 폐렴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환자 본인과 가족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보인다면 나이 탓이겠지, 감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폐렴 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으세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금연하시고 영양 관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폐렴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더 이상 중증 폐렴 환자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료실을 나서시기 전에 기억하세요.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조기 진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감을 표현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